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블 영화 중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와 시빌 워 이후에 가장 재밌게 봤습니다. 러닝타임이 2시간 13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20분 정도 본 것 같은데 영화가 끝나버려서 너무 아쉬울 정도였어요. 게다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수많은 떡밥들과 이스터에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장면들 먼저 짚어보고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 장면에 등장했던 데미지 컨트롤입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들은 어벤져스가 때려부신 장소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일을 담당하는 하나의 팀입니다. 마블은 재작년 12월 데미지 컨트롤을 시트콤 형태의 드라마로 제작한다고 밝혔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제작과 관련한 별다른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뉴욕에 위치한 어벤져스 타워에서 업스테이트에 위치한 새로운 어벤져스 본부로 이동한 토니 스타크입니다. 11화 마지막 장면에서 캡틴은 토니에게 어벤져스를 맡기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한 뒤 자취를 감춘 상태인데요. 따라서 현재 어벤져스는 토니의 지휘하에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확실하진 않지만 피터의 단골집인 샌드위치 가게가 엉망이 된 이후 쉴드로 추정되는 요원들이 등장한 장면에서 필 콜슨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찍은 장면이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히 두상의 형태가 필 콜슨이었는데요. 이는 아마 추후에 에이전트 오브 쉴드에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는 토니의 수많은 작업물들입니다. 극중 해피가 내뱉은 대사에는 헐크버스터와 새로 개발 중인 캡틴의 방패, 그리고 토르의 마법 벨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시빌워 사태 이후 캡틴은 토니 앞에서 방패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후 토니는 캡틴의 방패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르의 마법 벨트도 마찬가지겠죠? 과연 어떤 기능을 탑재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때 멤버들이 토니 덕을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송기 안에는 아이언맨의 수트와 더불어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의 아크 원자로가 눈에 띄었는데요. 아이언맨 3편과 울트론 사태 이후 아이언맨 군단 개발을 멈춘 것 같았는데 과연 저 많은 아크 원자로를 어디에 사용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외형을 봤을 때 빨간색과 금색의 컬러 조합이 너무나 비슷해서 제가 그냥 결론 지었습니다. 원작에서의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의 기능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은 낮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이번 스파이더 수트의 약점이었던 수중에서의 호흡, 그리고 높은 곳에서의 착지 문제 등을 개선한 업그레이드 버전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여섯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논란을 잠재울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캡틴과 스파이더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인데요. 시빌워 전투 당시 윈터 솔저의 주먹을 한 손으로 가뿐히 막아낸 스파이더맨이기에 전투력 순위를 매길 때마다 항상 등장했었던 이슈였는데요. 그것을 이번 홈커밍에서 토니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아직 15살인데다가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무기인 스파이더 센스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기에 피터가 성인이 되면 한번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요? 이번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마블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린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마블의 영화들을 보지 않은 관객들도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전 작품들을 본 분들이라면 정말 상상 이상의 재미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 헐리우드를 집어삼킨 유니버스, 즉 개별 작품들의 동일한 세계관에서 나오는 힘인데요. 그 덕에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가 내뿜는 에너지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에 이 둘의 양상불은 영화 내내 소름이 끼칠 정도의 시너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마블은 그 점을 놓치지 않고 정말 영리하게 각본에 녹여냈습니다. 영화는 마치 스파이더맨, 즉 피터 파커의 성장기를 주제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언맨, 즉 토니 스타크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소 철딱선이 없고 쉴 새 없이 떠들며 일단 거미줄부터 쏘고 보는 피터 파커를 보면 누군가 떠오르지 않나요?
The guy's a friendly? Doesn't matter. If he frees Loki or kills him, the Tesseract's lost. Stark, we need a plan of attack. I have a plan. Attack. 이랬던 그가 산전수전 다 겪으며 어벤져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연륜마저 묻어나는 노련함으로 피터가 저지른 문제를 해결해주며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토니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정말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멘토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냅니다. 또 한 가지 만족스러웠던 점은 바로 메인 빌런이었습니다. 벌처 역할을 맡은 마이클 키튼의 연기는 정말 명불허전이었습니다. 특히 차량 안에서 피터와의 대화씬은 영화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180도 틀어버려 마치 스릴러 영화를 보는 느낌마저 들었으니까 말이죠. 이 외에도 훌륭한 전투 장면과 시작부터 빠른 템포로 전개되는 스토리까지 진짜 요즘 너무 더운데 제격인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았는데요. 바로 예고편의 한 장면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왜 토니는 피터에게 새롭게 개발한 아이언 스파이디 수트 대신 기존 수트를 전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초에 예고편 장면이 홈커밍이 아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장면으로 결국 토니가 피터에게 다시 도움을 청하고 피터가 이를 수락하여 본격적인 전장으로 함께 달려가는 모습이 아닐까요?